어두운 밤, 한적한 마을의 작은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 집의 지하실에는 오래된 인형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인형은 한때 어린 소녀의 소중한 친구였으나 불행한 사고로 소녀가 세상을 떠난 후 인형은 저주받은 물건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인형을 보지 않으려 애썼고 이로 인해 집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한 젊은 남자가 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전설과 미신에 매료되어 있었고 특히 저주받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인형을 발견했다. 그 인형은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순간 그는 그 인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형을 만져보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인형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고 그 속삭임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를 해방시켜줘 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인형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인형을 다시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두었고 잠이 들기 전까지 그 인형의 눈빛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 그러나 그가 잠이 들자마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내 친구를 돌봐줘 라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형을 다시 살펴보았다. 인형의 표정이 조금 바뀌어 보였고 그 눈빛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인형을 통해 소녀의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내고 싶어졌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으로 가서 그 집과 인형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소녀의 이름이 미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나는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인형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친구였다. 미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그는 인형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인형은 미나의 영혼이 깃든 소중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미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인형이 있는 방에서는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불빛이 깜빡이곤 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인형에 집착하는 것을 걱정했고 그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미나와 인형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미나를 만나고 그녀의 슬픔을 나누었다. 미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인형이 자신을 대신해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형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그 인형이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은 저주받은 물건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미나의 영혼은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연구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는 미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그 인형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인형을 전시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형을 바라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멀리했지만 다른 이들은 인형을 통해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인형이 있는 공간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가끔씩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소문을 나누었고 인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이 인형을 만지자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순간 인형이 있는 테이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를 해방시켜줘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인형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미나의 슬픔을 느꼈고 그녀를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그는 인형에게 다가가 미나, 내가 도와줄게. 너를 해방시켜줄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에서 빛이 반짝였다. 그는 미나의 영혼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형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미나와의 마지막 대화를 위해 준비했다. 그는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두고 미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자 미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고마워. 이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 순간 인형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고 그는 미나의 영혼이 인형에서 떠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형을 살펴보았다. 인형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인형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미나의 영혼이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슬프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인형을 정리했다. 이제 인형은 더 이상 저주받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나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 후로 그는 미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저주받은 물건들에 대한 진실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주받은 물건들에 대한 두려움을 덜게 되었다. 그는 미나를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인형과의 특별한 인연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미나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저주받은 물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슬픔과 사랑의 이야기였다. 인형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나의 기억을 간직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저주받은 물건들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